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집니다. 말이 어눌해지죠.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혹시 내가 지금 뇌졸중이 온 건 아닐까요? 이 무서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뇌졸중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거든요. 응급처치가 단 몇 분만 늦어져도 평생 반신불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10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혼자 계실 때도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모르면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하고 알면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97%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뇌졸중 전문의들도 인정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혹시 모를 위험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바로 이 10초에 달려 있거든요. 먼저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였어요. 새벽 4시 20분쯤이었죠.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던 김 어르신은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한데? 김 어르신이 중얼거렸죠. 오른쪽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문고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꼬여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내야. 부르려고 했지만 발음이 완전히 뭉개져서 나왔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공포에 휩싸여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혼자 있는 새벽 시간이었고 아내는 깊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배워둔 자가 대처법을 즉시 실행에 옮겼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대응했죠.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김 어르신은 의식도 또렷했고 증상 시작 시간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부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죠. 병원에서 즉시 혈전용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실제로 김 어르신을 만나 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10초 생존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방법이죠. 도대체 김 어르신이 알고 있던 그 놀라운 비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10초 생존법입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도 철저히 검증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전 세계 뇌졸중 전문의들이 인정하는 응급 대처법이죠. 그런데 잠깐 혹시 주변에 뇌졸중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이런 소중한 생명 구하는 정보는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나눠야 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초 생존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즉시 증상을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 세 번째는 응급조치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즉시 증상 확인법부터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의학계에서는 패스트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용어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얼굴, 팔, 말, 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체크하면 뇌졸중인지 90% 이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얼굴부터 확인해 보세요.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시고 없다면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웃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정상이라면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지만 뇌졸중이 오면 한쪽만 처져서 삐뚤어진 웃음이 나오거든요. 김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거울을 보면서 웃어봤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아, 정말 뇌졸중이 온 것 같다라고 직감했죠. 두 번째는 팔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10초 정도 유지해 보세요.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한쪽 팔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죠. 마치 팔에 무거운 돌덩이가 매달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김 어르신도 양팔을 들어봤을 때 오른팔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더라고 하셨어요. 왼팔은 멀쩡한데 오른팔만 말을 안 들었어요 라고 해상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말하기 확인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씨다라고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뇌졸중이 시작되면 발음이 흐려지고 혀가 꼬여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와요. 평소보다 말이 어눌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치 입안에 뭔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죠. 김 어르신은 아내야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아나야처럼 발음이 뭉개져서 나왔다고 해요. 그때 확실히 뇌졸중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119에 신고할 때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말해줘야 하거든요. 이 정보가 있으면 의료진이 어떤 치료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김 어르신도 침대 옆 시계를 보면서 새벽 4시 20분이라고 정확히 기억해뒀다고 해요. 나중에 이 정보 덕분에 즉시 혈전용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정리하면 얼굴 확인, 팔 확인, 말하기 확인, 시간 기록.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초라도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시간이 곧 뇌세포의 생명이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먼저 바닥에 눕거나 벽에 기대세요.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바닥이 훨씬 안전해요. 의자에서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바닥에 누우실 때는 옆으로 눕는 게 좋아요. 만약 토할 수도 있으니까 목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죠. 김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즉시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안전을 확보했다고 해요. 침대에 앉아 있다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움직이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목 주변을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가 있다면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주변에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손이 닿는 곳에 두고 119에 신고할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김 어르신도 바닥에 누운 다음 침착하게 휴대폰을 찾았다고 해요. 평소에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는 습관이 있어서 다행히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자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정말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휴대폰으로 119를 누르시고 상황을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저는 72세이고 지금 오른쪽 팔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합니다. 뇌졸중 같은데 구급차 보내주세요 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면 돼요. 김 어르신도 119에 전화해서 새벽 4시 20분부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뇌졸중 같으니 구급차 보내주세요 라고 침착하게 신고했다고 해요. 이때 아까 기록해둔 시간도 꼭 알려주세요. 증상이 새벽 4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의료진이 어떤 치료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뇌졸중 치료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 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스피린은 혈액이 뭉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뇌혈관이 막혔을 때만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 뇌출혈인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소에 아스피린 복용에 문제가 없었고 위장병이나 알레르기가 없다면 응급 상황에서만 한 알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드시지 마시고 바로 119에만 신고하세요. 김 어르신은 평소에 심장병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알 더 드셨다고 해요. 평소에 먹던 약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연락하세요. 혼자 있을 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지금 뇌졸중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으니 병원에 와달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어르신도 아내를 깨워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내가 깜짝 놀라셨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니까 바로 이해하고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냥 안전한 자세로 기다리는 게 최선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세 단계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0초예요. 물론 119 신고나 구급차 기다리는 시간은 더 걸리지만 핵심 판단과 대처는 정말 10초면 충분해요. 평소에 몇 번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얼굴, 팔, 말, 시간 확인하기. 둘째, 바닥에 누워서 안전 확보하기. 셋째, 119 신고하고 응급 조치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10초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인 근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졸중이라는 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가는 피가 끊기는 병이에요. 마치 집에 전기가 끊기면 전등이 꺼지는 것처럼 뇌로 혈액이 안 가면 그 부분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죠.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산소가 없으면 아주 빨리 죽어버려요. 딱 4분만 지나도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을 하죠. 1분 1초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뇌졸중이 시작되면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하루면 27억 개의 뇌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서우시죠?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면 이 세포들을 살릴 수 있어요. 뇌졸중 치료에는 황금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뇌졸중 환자 중에서 초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분들은 90% 이상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죠. 김 어르신처럼 빠르게 대처한 분들과 늦게 발견된 분들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김 어르신은 지금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다니세요. 하지만 늦게 발견된 분들은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언어 장애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뇌혈관이 막히면 그 주변에 있는 뇌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빨리 혈관을 뚫어주면 더 많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거든요. 마치 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해야 더 적게 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10초 생존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1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후유증 없는 완전한 회복과 평생 장애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혈전용의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예요. 하지만 이 치료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증상 시작 후 3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신고와 정확한 시간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김 어르신도 새벽 4시 20분에 증상이 시작돼서 5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시간이었죠. 만약 아침에 가족이 발견했다면 이미 늦었을 거예요.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 같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쌓인 위험 요인들이 한 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죠. 가장 중요한 건 혈압 관리예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1번 위험 요인이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약해져요. 마치 수도관에 압력이 높으면 터지는 것처럼 말이죠.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예요.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진단하죠. 하지만 13,085 정도만 되어도 주의가 필요해요.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져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관벽도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혈당은 140 이하로 유지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혈당 측정기로 매일 체크하시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특히 밤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금연도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예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특히 뇌혈관은 아주 가늘거든요.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몇 시간 동안 혈관이 좁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금연하신 분들을 보면 3개월 정도만 지나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돼요. 1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정말 도움이 돼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을 30%나 줄일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굳이 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움직이세요. 식사도 중요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맞추시면 돼요. 대략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에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보다는 생채소나 과일을 더 많이 드세요.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생선 요리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정기 검진도 빼놓을 수 없죠. 1년에 한 번씩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목 부분에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를 찍어보면 미리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미리 치료해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받으시는 게 좋고,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 자주 받으세요. 건강보험도 적용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무리가 가요.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도움이 되죠. 김 어르신도 뇌졸중 이후에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야 뇌혈관이 회복될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루에 8잔 정도 약 2리터의 물을 나눠서 마시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알코올도 적당히 하셔야 해요. 과음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런 예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배운 10초 생존법도 가끔씩 연습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평소에 몇 번 연습해 두시면 몸이 저절로 기억할 거예요. 가족들과도 이 방법을 꼭 공유하세요.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온다면 가족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잖아요. 가족들이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전화로도 응급처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지금 당장 바닥에 누우시고 119에 전화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실제로 김 어르신 가족들도 이 방법을 모두 배웠다고 해요.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알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응급 상황이 아닐 때도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몇 분 만에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3개월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15%나 되거든요.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뇌졸중의 다양한 증상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패스트 법칙 외에도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시야 장애, 어지럼증,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도 뇌졸중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 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두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뇌졸중 증상 중 하나예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우죠. 복시라고 해서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도 있어요. 어지럼증도 주의해야 할 증상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어지럼증과 구별해야 하거든요.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갑작스럽고 심하며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평형 감각을 잃어서 걸을 수 없거나 갑자기 넘어지는 것도 뇌졸중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한쪽으로 쓰러진다면 즉시 의심해 봐야 해요. 구토나 의식 저하도 심각한 신호예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반응이 없어진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성의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신 쇠약감, 메스꺼움, 얼굴이나 팔다리의 마비보다는 전반적인 컨디션 난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아지거든요.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해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서 뇌로 날아가 혈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항응고제를 드셔야 해요.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부모나 형제 중에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유전적인 요소는 바꿀 수 없지만 다른 위험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나이도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와 대비예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겨울철에 뇌졸중이 더 자주 발생하는데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시고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시지 마세요. 목욕할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오면 혈압 변화가 심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물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변비도 의외로 위험할 수 있어요. 힘을 주면서 용변을 보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평소에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세요.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충격도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가족의 죽음이나 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혈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약물 복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위험해요. 꼭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세요. 건강보조식품도 의사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지만 대비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혹시 오더라도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김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지금 김 어르신은 뇌졸중을 겪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건강하세요.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뇌졸중을 극복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혹시 오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마음 대신에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뇌졸중 10초 생존법 3단계입니다. 첫째, 패스트 법칙으로 즉시 확인하기. 얼굴, 팔, 말,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둘째, 안전한 자세 취하기. 바닥에 눕거나 벽에 기대서 안정을 찾는 거죠. 셋째, 119 신고하고 응급 조치하기. 상황 설명하고 필요시 아스피린 복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김 어르신이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혈압과 혈당 철저히 관리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정기 검진 받기, 금연하기, 건강한 식사하기.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가장 확실한 뇌졸중 예방법이에요. 스트레스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금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세요. 가족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생명 구하는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관심사거든요.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10초가 당신의 인생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연습하세요.